네, 안녕하세요. 동동이갑니다. 자, 저는 사실 우리 카톡방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DPC를 람보르기니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저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서 제 차를 람보르기니로 다음번에 바꿀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농담 섞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이제 근거를 둔 이유가 SK 바이오팜을 앞두고 SK 관련주들이 강하게 이제 올랐다는 거죠. 자,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자리를 어때요? 바닥에서 이 매물벽을 돌파하니까 강하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돌려내서 다시 이렇게 두드리고 있죠. 더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 디스커버리가 뭐예요? SK 사이언스인가 뭐시기 하는 또 치료제를 만드는 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빌 게이츠까지 세력들이 또 빌 게이츠를 또 초대해가지고 또 이렇게 뉴스를 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더 날아가려는 의지가 보여요. 계속 이렇게 두드리잖아. 내려 깨지는 것보다 위로 한번 솟구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찌됐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강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SK케미칼. SK케미칼도 이제 치료제 이제 관련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요번에 사이언스인가요? 그 종목에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의 이슈로 인해서 많이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에요.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인데, 자, 어쨌든 수혜를 이제 종목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한 이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밑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7월 원래 이번 달 말인가요? 언제죠? 정확하게 제가 그 날짜는 확인을 못했지만 상장 심사 같은 뭐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다가올 자리에서 크게 한번 시세를 낼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DPC는 넷마블이 이제 2대 주주고요. DPC는 이제 3대 주주입니다. 3대 주주에 관련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어쩌고저쩌고. 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또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시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참고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수익을 이제 내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이전에 이제 3번의 이제 두드림, 그리고 한 번 더 두드리면서 돌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오르는 그 차트 모양이 보이죠. 똑같이 간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차피 차트에서 그려지는 그 모양들은 한정된 어떤 그런 모양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돌파 나올 때 이 캔들에서 저는 좀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을 봅니다. 7,580억인데요. 과연 이 돌파하는 캔들의 기준봉을 삼았을 때 이렇게 7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 것 같아요. 그동안.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5천억 이상 혹은 3천억 이상 이렇게 돌파하면서 나오는 이 거래 대금은 사실 저는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가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하면서 좀 매매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전에 거래도 많이 터지긴 했지만 그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졌고요. 저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거래 들어온 거, 그리고 여기 거래 들어온 거, 저는 하나의 큰 매집의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로 이제 올려내고 있긴 한데, 자, 최근에 이제 횡보가 나오고, 여기 이제 까만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음봉은 뭐 대주주가 누군가가 94억 정도 이제 블록딜을 한 건데,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는데, 940, 100억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다시 무너지면서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이전 지지가 되었던 자리까지 내려오냐. 글쎄요. 그러면 저라면은, 만약에 급락이 한번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여기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짧게 보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중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단타 종목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에 수혜를 한번 입을 만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은 이 박스를 지금 만들면서
나름 잘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어제 음봉 이후로 어제 이 음봉도 사실은 이렇게 윗꼬리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늘 이게 깨지면서 이 자리 16,500은 깨지면서 훅 깨졌다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캔들이 또 이렇게 좀 양봉이 들어오면서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는 지금 관리되고 있는 현재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잘 지지만 되면 관리되고 있다 그러고 살짝 깨지면 아이고 어떡하지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또 말을 끼워 맞추기 나름인데요. 아, 사실 뭐 주식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더 큰 수익을 내려면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DPC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대략 이제 60선, 이 초록색 이 자리를 올리고 난 뒤에는 계속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이 가까이가 되면 캔들이 가까이 오면 다시 반등, 또 여기서 가까이 되면 또 반등.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20선에서 지켜줄지 혹은 한 60선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올려낼지까지는 저도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너무 러프하나요? 자,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저는 뭐 크게 걱정을 좀 안 할 예정이에요. 이 거래가 들어온 이 내용들을 저는 좀 신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넷마블도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 그동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박스가 돌파하고 또 하나의 박스, 그리고 강하게 슈팅, 또 박스를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박스 안에서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보세요.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밑에 또 한번 딛고 난 뒤에 그 다음 이 상단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상단 터치하지 않고 이 고점의 자리가 대략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돌파하는 어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이렇게 계속 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탁 이렇게 올리는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좀 진행을 좀 해보자 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밑으로 또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21선 가까이 왔으니까 한번 뭔가 움직임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도 올릴 때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살짝 올리고 난 뒤에 도지, 캔들, 그리고 빵 올릴 때 거래가 또 2,300억이 터졌습니다. 2대 주주인데 2,000억이 터졌고요. 걔는 아까 봤는 DPC는 뭐 3대 주주인데도 굉장히 더 많이 터졌죠. 얘도 위로 올라갈 확률. 저는 이 종목은 16만원 정도 터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이 위로는 이제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으로 해서 자, 모나미가 있는데 이 모나미가 작년에 바닥에서 한번 들어올렸고요. 거래 동반 들어올렸고 또 이번에도 한번 바닥 만들고 거래 들어올렸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똘바닥이죠. 그리고 이전에 고점, 이번에 고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번에 터치, 이번에 돌파하고 난 뒤 그 자리를 현재 훼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에서는 한번 매수가 좀 진행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시외에 조금 뭐 올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내일자에 뭐 계속 연관돼서 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일 돼봐야 아는 거니까. 이 아래 꼬리 이런 자리 이전 고점을 연결한 선을 좀 제대로 봤으면 이 8,250원까지 8,000원 정도까지 이쯤에서도 분할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겠죠. 만약에 여기서 한번 분할로 사고 5일선 터치할 때 올라오면서 터치할 때 또 분할로 사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봉을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미. 돌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강한 지지 그리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더 열려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아직까지 일본 놈들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하겠죠.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또 일본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정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마찰은 충분히 있을 거다. 8월 15일부로 15일 전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작년 8월 15일 전에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래도 전 고점들을 다 돌파해냈기 때문에 좀 한번 슈팅 한번 좀 나오지 않겠나,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거는 또 나만의 생각일 수 있겠죠. 자, 신성통상도 보시면은 이 고점스러운 자리를 지금 세 번째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나미보다는 조금 약하죠. 상한가 굳히지 못하고 이날 29.6% 거의 상한가긴 한데, 종가는 28.8%, 그리고 음보잉 캔들이 나왔어요. 종가나 이 중간값 정도까지 해서 한번 분할로 들어갈 만 했고요. 또 뭐 5일선 올라오면 다시 또 터치하는 데서 또 다시 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거래량 들어온 거 봤을 때는 저는 뭐 한번 슈팅 한번 딱 한번 나오면서 마무리 좀 해주는 그런 모양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하다, 테마가 굉장히 세다, 이제 이 정도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밑에 그래 내일 월요일날 당장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걸 묻더라고요. 참 얼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얼빠진 사람. 그런 걸 알면, 그리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 따라서 매매한다면은 쪽박 찰 겁니다. 대형이고 예측가 대형이지, 절대 누가 오른다 해가지고 덮어 사고 그런 매매는 안 돼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고점, 자, 이번에도 한번 얘도 살짝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도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관리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몰빵은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문제가 또 있죠. 대장주 유니온인데, 자, 유니온을 매매를 할 때 무조건 오른다. 물론 저는 이거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의 어떤 그 흐름도 누가 보면은 아이고 차트쟁이들 하겠는데, 저 차트쟁으로 해가지고 수익 그동안 계속 많이 냈거든요. 네,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든지 수급이면 수급, 혹은 테마면 테마, 차트면 차트, 뭐든지 그거에 대한 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7,600원이 하나, 둘, 세 번, 그리고 돌파가 나왔으면 이 긴 기간 동안 언제부터냐면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그리고 돌파 나올 때 중간에 이 매집봉, 그리고 이 매집이 또 이렇게 돌파하면 나오는 거래. 자, 이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600원을 좀 지지 라인으로 삼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는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는가 생각해요. 물론 깨질 수 있어요. 물론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3분봉으로 보니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저점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인 신호는 나왔다는 거예요. 1차적인 신호는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좀 돌려내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은 얘는 뭐 강하게 급등하는 어떤 그런 그 끼도 가지고 있잖아요. 뉴스 나오면 막 확 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강하게 확 뛸 때는 다시 한번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자리도 혹은 이 박스 안에서는 한번 수익이라기보다 한번 매매가 좀 매집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이 자리까지 무너진다, 7,600원까지 무너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밑에서 다시 잡아서 뭐 본전 탈출이라든지, 어차피 반등을 주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는 좀 차트의 모양상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여기서 최근에 이제 많이 두드리다가 올려냈는데 이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4,420원.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제 급등 이후에 한번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이런 게 만들어지죠. 이런 단봉의 캔들들이 5일선 터치할 때 또 뭐 분할로 좀 사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지금
캔들이 지금 2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날라간다면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이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하나 둘 한다면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더 정교한 매수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미래 일이니까 참 그거를 예측하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캔들 2개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만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분할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완전 지금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트럼프 재선까지 그 대선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지테크도 보시면은 어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요. 4,050원 되는 자리가 계속 저항이었는데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하려고 올려가고 있는데 올려가고 있잖아요. 올려가고 있는데 자, 이 하단에서 또 작은 박스를 올려냈을 때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다시 밑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런 박스를 좀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더블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내일자 만약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돌파하면 위로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죠. 역회된 숄더니까 한번 그 자리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게 저의 어떤 예측과 그 생각입니다. 시장에 아직 그 이슈가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갓 돌파한 것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자. 그 거래량도 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예측과 그리고 대응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된다면은 또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미 유니온을 통해서 큰 수익을 이미 내고 나왔어요. 이미 큰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또 정확한 또 정교한 자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본다면은 또 매수의 자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